한진그룹 조원태 회장과 그의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갈등이 드러났다. 남매 갈등에서 모자 갈등으로 번진 한진과 불화. 다시 불붙은 경영권 분쟁, 한진그룹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한진그룹을 둘러싼 이슈를 집중 분석한다. 네, 이 경영권 다툼이 모자의 난까지 주말에 나왔던 또 우리가 사진을 보고선 좀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프라임스타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모친인 이명희 정식 기업 고문이 신변 보호를 해달라고 이제 경영진들에게 사진을 보냈다고 하는데 네. 사진을 보고 이게 정말 가족들 간의 싸움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어 싶을 정도로 전 놀랬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전해드릴게요. 자, 화목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가족 간의 분위기 좀 화목한 분위기에서 자르신 분은 아마 이해가 전혀 안 될 거예요.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 많이 쓰거든요. 막장. 근데 이게 진짜 막장이에요. 세계일보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니까 혈흔도 있고, 뭐 꼬집의 흔적도 있고, 본인 상처들도 보여주고, 집이 바닥에 막 파손되고. 핏방울도 있던데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싸움이 어떻게든 가족 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서 제가 볼 때는 뭐 조원태 회장이 뭐 엄마를 때렸다, 누나들 때렸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뭐 유리를 그냥 손으로 때렸다거나 아니면 직기 같은 걸로 때리다가 그 파편에 튀어서 피가 났다거나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네. 아마 막장 집안에도 부모님을 때리거나 같을 땐 그런 건 없거든요. 아유, 그런 상상을 그쵸?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왜 싸움이 됐을까가 아마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모르는 사람이면은 뭐 싸우거나 말거나 뭔데 이건 또 재벌 이야기고 또 가십거리가 되다 보니까 또 그냥 궁금한데. 한진그룹이니까요. 네.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발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싸우려고 싸운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게 픽션이긴 하지만은 식사할 때 보면은 이렇게 뭐 자식들하고 이렇게 회장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너 어디 맡아라. 너 이제 어디 물러나라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실제로 있어요. 그게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연하고 조원태가 싸움이 됐고 거기서 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또 누나들 편을 드니까 거기서도 분위기를 못 이긴 거지. 엄마는 내 편, 뭐 네. 유치하지만 엄마는 내 편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누나들한테 좀 우호적인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거기서 싸움이 발단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누나 편을 들은 그 편을 두고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떤 그룹 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현아 회장이 그룹 내에서 호텔 사업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2015년인가 16년부터 계속 적자예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가 나오면서 누나 이제 좀 빠져라. 좀 적자 나는 거 여기서 좀 빼고 호텔 사업 이거 내가 다시 할 테니까 달라. 싫어. 내가 할 거야. 네가 왜 뺏어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볼 땐 싸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말싸움이 커지게 되고 내놔 싫어 내놔 싫어하다가 언성이 커지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싸움이 됐고 네. 그러다가 엄마가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누나가 호텔 사업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다가 누나 편을 들어주니까 그것도 본인 못 이겨서 뭐 적자 얘기하고 하다 싸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또 웃긴 건 조현민 씨는 또 끼어들지는 않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유추를 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그 호텔 사업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다가 그게 싸움이 커져가지고 이제 자기 분이 모여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참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 참 가족들 그리고 형제자매끼리 이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네.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조중훈 선대회장 때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끼리 다 의지를 했어요. 장시도 오진 않는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남의 집 일을 보고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가정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그룹들과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가라든지 뭐 삼성가라든지 LG가 이런 부분들과는 좀 상당히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조현아 회장인가요? 전문가요? 모르겠다. 하여튼 조현아 부사장도 뭐 능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현민 부사장 같은 경우도 능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사람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조현민 같은 경우에도 진에어 부사장으로 가가지고 어쨌든 진에어에 대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은 있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최고 누나의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호텔 사업하는데 계속 적자가 나.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트러블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조현민 부사장 같은 경우는 뭐 끼어들지 않은 거 보니까 동생이 그래도 현민 둘째 누나라 해야 될까요? 네. 조현민 씨 같은 경우는 좀 편을 들어주고 그 큰 누나를 신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는 좀 두 명이 싸움이 되면서 이런 참 볼썽사나운 일이 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지분을 네. 보면요. 이 남매들끼리 비슷비슷하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에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명희 회장이 네. 한 6, 7%의 또 그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이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세 남매의 향방이 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조양호 회장이 조현태 부회장이 그렇게 믿음직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잘 보세요. 그 삼성 네.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 쪽으로 완전 몰아줬어요. 네. 몰아주면서 나머지 형제들인 자매들 같은 경우에 먹고 살 걸 다 배분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건희 회장도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 그를 전반적으로 맡겼지만은 이부진 회장 같은 경우는 호텔 신라 사업권을 줬고 거기서 먹고 살게 해줬고 그다음에 그 누구죠?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그분 같은 삼성물산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키울 수 있게 다 배분을 위해서 다 정리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옛날 조선시대도 그렇고 그룹들 같은 경우에 집안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이 많고 그룹 회장이다 보니까 그런 파급력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그 집안 어른들의 입김이 되게 세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이건희 회장은 방금 예를 들었지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도 정몽구 회장이라든지 그 아들 정의선 부회장 쪽으로 안정적으로 경영이 어쨌든 스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조현태 부회장이 그렇게 조양호 회장한테는 그게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못 보여줘서 왜냐면 딱 한 곳으로 몰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현태 회장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을 포함해서 한진 기업의 핵심 대표직을 다 맡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은 똑같이 나눠졌어요. 물론 상속법에 의해서 똑같이 나눠져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삼성이란지 LG란지 GS란지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 비교를 해봤을 때 누군가에는 어떤 확실한 경영권을 앉혀주고 나머지 형제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을 만큼의 어떤 경영권을 나눠줬었거든요. 네. 근데 대한항공은 그러니까 한진그룹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조현태 부회장도 믿음직지를 않고 어찌 보면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땐 조양호 회장이 화면에 나오는 조현태 회장보다는 아무래도 조현아라든지 조현민 부산 쪽으로 더 믿음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은 네. 조현민한테 진에어를 맡긴 것도 추후에 지금은 조현태 부회장이 맡고 있지만은 조현민 부사장이 운영하는 게 더 믿음직스럽고 그래서 진해를 통해서 LCC 통해서 경영 능력을 키워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대한항공 쪽으로 갈 수 있는 터를 마련해 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한진그룹의 주캐시카우가 대한항공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한항공 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다이렉트로 간 것도 있지만은 진해를 통해서 우회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능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누나들이 더 낫다라는 거죠. 조현태 부회장보다는.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제가 봤을 때는 발생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이 뭐였죠?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KCGI라든가 국민연금 지금 지배구조 그리고 지분구조상 엮여있는 인물들이 많거든요. 이 경영권이 이들 손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KCGI의 경우에는 벼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그 KCGI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어떤 액션을 취할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도 4.1% 보유하고 있어요. 그죠. 네. 액션 취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델타항공이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은 한진그룹들 중에서 변동성이 제일 큰 게 뭐냐면은 한진칼 우선주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한진 일가가 경영권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한진칼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는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이 한진칼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경영권을 담보로 해서 사모펀드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KCGI 같은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우선주에 대한 어떤 배당을 늘려서 한진칼의 지분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한진칼에 대한 지분을 늘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요. 시장에서도 판단하기에 방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제일 신빙성이 있는 게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늘려서 한진칼 지분을 늘리는 게 가장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도 나가지만 한진칼 우선주가 그 변동성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진그룹주에서 여기서 대출을 더 받는다. 아니면은 지금 KCGI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지분을 상업펀드 협력을 받는다. 아마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늘려가지고 한진카의 지분을 늘리는 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경영권을 확보를 하고 델타항공에 대한 어떤 협력을 강화를 해 나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한진그룹의 한진일가의 지분을 지키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한진 일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네. 지분을 계속해서 마련해야 되잖아요. 확보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주주들의 대주주들의 지분 확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지금 오늘장 한진그룹 보면요. 한진칼도 한 1.38% 오르고 있고 한진칼 우선주도 9.62%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가 오늘 상한가를 시작한 걸 또 비교해 보자면 음봉이 좀 네. 길게 생겼거든요. 네.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을지 계속 이들의 싸움이 번져진다면 한진칼 우선주의 주가는 오를 것 같은데요. 접근해 봐도 될까요? 매수해 봐도 괜찮을까요? 이거를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약간 테마 같죠? 느낌이. 그렇죠. 지금 급등하는 거 보면 테마예요. 지금 요 종목이 말씀하셨듯이 네. 35,000원에서 75,000원 거의 3배가량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점상한가하고 난 다음에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어떤 종목이었죠? 점상한가 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상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이거 모르겠어요. 전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걸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 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요일마다 다른 전문가분이 나오니까 이걸 접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여쭤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대한항공이 이런 변동성보다는 어쨌든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는 M&A라든지 이런 거 이슈와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럼 또 지주사도 이슈가, 지주사 물론 바뀌긴 했지만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한진칼 우선주는 세력들의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피해가지고 한진칼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굳이 접근한다면은. 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진칼 우선주의 경우에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주주들의 지분 확보를 대비해서는 한진칼이 그나마 좀 공략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